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인 물가 상승률이 연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물가 안정 설명회라는 게 열렸는데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물가 안정 설명회를 통해서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의 그 고민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 많았습니다. 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리고 국제적인 그 경제가 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발언은 이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요. 어제는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즉 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네. 한은이 설정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좀 하회하고 있는데요. 네. 저물가 원인이 뭔지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5월까지 0.6% 정도입니다. 네. 제가 1965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99년에와 2015년에 각각 그 0% 물가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역대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그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이런 면도 있었고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격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경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뭐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지 물가가 안정됐다는 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경제 맞습니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우려가 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가 안정되면은 그 가게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요. 예. 지금 0% 물가 상승률이 소위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지난 30년간 장기 불황을 겪을 때 시발점이 이 디플레이션이었는데요. 이 물가가 내려가면은 소비자들은 일단 물건 사는 거를 미룹니다.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그런데요. 자동차나 가구나 같은 비싼 물건은 내년 후년으로 미루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장기 불황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보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어떤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황과 그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이 큰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산업 구조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은 부분도 많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기업적이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노동 시장도 상당히 국제 기준으로 봐서도 경직적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정부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세나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그리고 동시에 시행돼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금리 인하 정책, 통화 공급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주열 총재 발언들을 보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그 무역
갈등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가 3.5% 수준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금리 모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인데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금리가 높아서 물건을 더 사지 않고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투자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이런 소비나 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저 최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요, 저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대응을 놓고 격론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와 동결 이 두 주장 중에 교수님께서는 어떤 쪽에 무게를 좀 더 실으실겠습니까?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요.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 사람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주장을 해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이분들은 외부에서 이제 금통위에 참여하게 되신 분들인데 한국은행 그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네.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 지도력에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재정 정책과 짝을 이루어서 해야지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최근에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는 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네.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불경기가 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네. 이제 장단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짧게 돈을 빌릴 때 이자랑 오래 돈을 빌릴 때 이자의 그 이자율 차이에서 당연히 오래 빌릴 때 이자가 높아야 되는데 오래 네. 빌릴 때 이자가 낮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미래에 불경기가 오면은 가계나 기업이 돈을 덜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내려가리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가 금리를 내려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불경기가 실제로 오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자동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준의 이 금리 향방도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뭐 얘기들 월가에서는 또 다음 달 인하설에 또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향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준이 7월 말에 이제 다시 연준 그 통화 회의를 하게 되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6월 말 G20의 회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예. 거기서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은 아마도 연준은 틀림없이 7월 말에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미중 그 무역 갈등을 그냥 피상적으로 자꾸 얘기만 하고 그 진정한 효과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미중 무역이 규모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 5%가 잘못되면은 그 연쇄 반응이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중국 수출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아이폰 가격이 당장 150불이 증가를 해서 이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두 정상 간에 아무런 소득 없이 회담이 끝나면은 7월에 내리고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올해 한 해 한 번 더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최대 올해 말까지 1%를 더 내릴 수도 있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올해 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이 내리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미리 내릴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7월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8월이나 9월에 이주열 총재가 말한 대로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면은 10월이나 11월 사이에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